지금 독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자가 면역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특정 성분이 한국의 야생산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큰 제약회사는 한국 측에 백지 수표로 제안을 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다는데요. 과거 한국 농업이 슬픈 과거를 겪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트비 젤러이며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최고의 제약회사 중 하나인 베르겐 파마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평소 제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며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는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명성을 쌓았던 만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저는 유난히 불안한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들의 희미한 지저귀인가 평소 제 아파트를 가득 채우던 고요함이 있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사랑하는 아내 이졸데께서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이졸데께서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주위의 세상은 흐릿해졌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 저는 그녀를 간절한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일이길 바랐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버거워 보였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저는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수많은 의문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내린 진단은 제게 한 방의 쇠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졸데께서는 드문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 진단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며 드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 사랑하는 이가 매 순간 사라져가는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시스템의 효율성과 강력함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첨단 치료법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어떤 건강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드문 질환에 대해 제공되는 치료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치료 속도도 느렸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시스템이 이졸데를 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순간에 저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굳건한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도와드릴 무언가, 아무 것이나 해야만 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며 수많은 돌파구를 찾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혹한 현실 앞에 서보니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개인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과 혁신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진 제 정체성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의사들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셨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자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리라는 결심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묻어났고 의사 한 분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길고 불확실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떠나면서 이졸데를 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저는 가진 모든 힘과 지식을 다해 싸우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베를린의 쌀쌀한 거리를 홀로 걸으며 도시의 불빛이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채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저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운명의 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 저는 이졸데를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멀리 넓게 검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기다리면서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찾기 시작하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먼 나라에서의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겼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연구팀이 야생 콩나물의 씨앗과 관련된 유망한 발견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안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발견은 단순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야생 콩나물 식물의 씨앗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은 지역 농부들에 의해 수세대 동안 사용되어 왔고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씨앗이 이졸데와 같은 질병 치료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베르겐 파마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 콩에 관한 모든 기사와 보고서를 읽으며 아내를 위해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엄격한 상사 에른스트 베커님의 지도 아래 제가 이 발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베를린을 떠난다는 생각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짐을 하나하나 챙기며 잠시 동안 떠나야 할 제 인생의 일부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언어와 관습을 포함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한국행 비행은 길고도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도전들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땅이 어떨지 상상하며 북적거리는 시장, 화려한 거리,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소리와 냄새, 그리고 풍경의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저를 도와주기로 배정된 소규모 동료들과 안내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맞아주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차로 달리며 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사찰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넘쳐났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네온, 불빛의 반짝임 속에서 그 맥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베를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야생 콩나물 씨앗을 연구 중인 전문가 김진수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전통적인 요소와 확연히 대비되는 첨단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첨단 장비와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신 김진수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은 깊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이 자신의 연구와 조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진심 어린 애정을 갖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이졸데를 도와드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과 이 야생 콩나물 씨앗이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들어주셨지만 그 눈동자에서는 회의감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외부인들이 조국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수님의 망설임을 이해하며 제 목적이 이익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드리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김진수 교수님과 연구팀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 상태로 자라는 야생 콩나물 식물이 있는 지역 정원을 함께 거니며 농부들이 마치 자연이 주신 소중한 선물처럼 한 알 한 알 씨앗을 소중히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자부심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을 단순한 지리적 장소 이상이 풍부한 문화와 깊은 전통, 그리고 명예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모든 대화,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땅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저를 이곳과 더욱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과 너무도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도전적이었고 긴장과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씨와 진실된 인간적인 친절이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임무가 단순히 이졸데를 위한 치료법을 찾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도를 넘어선 성장과 이해, 뜻밖의 우정을 배우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한 한 걸음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진수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공기 중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첨단 장비들과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과 저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왔지만 동시에 긴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연구와 조국의 전통을 매우 신중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 의자에 앉아 연구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테이블 앞에 자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계셨고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잠시 그 평화로운 풍경이 이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기를 바랐지만 교수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이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졸대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 있고 교수님의 야생 콩나물 씨앗에 대한 연구가 저희가 간절히 필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감정이 가득 담긴 그분의 짙은 눈빛에서는 쉽게 동의나 공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고 강렬한 시선으로 제 말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듯 했습니다. 젤라 박사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고 재직함을 부르시는 그 어조에는 형식적인 공손함 너머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국이 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의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저희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의 야생 콩나물 씨앗은 외국인들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전통을 존중하지 않았지요. 교수님의 말을 저는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배어 나왔습니다. 몇 년 전 다른 나라에서 온 대기업들이 이 씨앗들을 이윤을 위해 착취했고 결국 지역 농민들은 거의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탐욕으로 인해 상처 입은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주었고 저는 제 회사가 혹시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연구실 안의 긴장감은 더 짙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아픔 이해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누구의 전통을 해치거나 이 유산을 이용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교수님의 야생 콩나물 씨앗이 그 열쇠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손을 내려다 보셨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로 충돌하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젤라 박사, 제가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기에 쉽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자원을 단순한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기업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함과 동시에 교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쫓고 있는 건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온 존재는 오직 이졸대를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전통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분이 생각에 잠기신 듯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될지 아니면 차이로 인해 멀어질지는 이 순간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젤라 박사, 당신의 말에 감동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전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는다면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조국과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졸대를 구하면서도 교수님의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뒤를 이은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긴장과 불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제 여정은 물론 이졸대의 생명도 그대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저는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다음날 한국의 하루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저는 김진수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느낀 긴장감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채로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거의 이루지 못했고 작은 호텔방 창문으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며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느낌이 곧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세련된 호텔의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다가오는 시간마다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드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차가운 테이블에 저희 회사의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엄격한 상사 에른스트 베커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상당히 위압적이었고 저는 그분의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늘 존경해왔지만 오늘은 그 눈빛 속에 어떠한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에른스트 베커님께서 깊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셀러 박사, 저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귀하의 임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와 나아가 귀하의 경력까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며 그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에른스트 베커님의 말은 단순한 사업 이야기를 넘어 회의실 전체의 전기처럼 흐르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만약 제가 김진수 교수님의 완전한 협조를 얻어 야생 콩나물 씨앗 추출물을 이졸대 치료에 사용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녀의 치료를 위한 자금 지원이 즉시 철회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토록 의지했던 희망이 이제 칼날 위에 놓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수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에른스트 베커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명성과 성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말없이 주어진 요구와 압박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내 이졸데에 대한 걱정과 베를린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의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제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결정의 무게가 저를 갈라놓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 윤리와 냉혹한 기업 세계의 요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황의 중대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치열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이졸대를 구하겠다는 약속이 제 진정한 동기였지만 에른스트 베커님께서 내리신 최후 통첩은 도덕적 타협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통첩은 마치 저를 덫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내의 고통과 냉혹한 기업의 기대 사이에 제가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네온 불빛,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동감 넘치는 혼란 속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최후 통첩의 압박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카페의 한 구석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빠르게 돌아가는 제 생각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시계의 초침 소리와 앞으로 놓인 높은 위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김진수 교수님과 나눈 긴장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압박이나 약속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른스트 베커님의 최후 통첩은 저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인간적인 수준의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진심이 순수하며 오직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야만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돌아가 다시 한번 정직함과 결의를 다해 도전할 것이라고. 김진수 교수님의 연구실로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긴장된 에너지와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에른스트 베커님의 냉혹한 최후 통첩 이후 이제는 압박이나 강요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는 오직 진솔함과 진심 어린 결심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연구실 문을 열었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아내 이졸대를 구하기 위해 온전히 사랑으로 움직이는 남자임을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조용히 웅웅거리며 작동하고 컴퓨터 화면에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창가에 서서 야생 콩나물 식물이 가득한 작은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풍경은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히 간직되어 온 씨앗들을 아끼며 가꾸는 농부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교수님께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그분의 유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번에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아내를 구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온 한 남편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드린 말씀이 기업적인 목표로 가득 찬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으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졸대의 생명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교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제 말투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호기심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조심스러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야생 콩나물 씨앗은 교수님의 조국의 혼이자 정수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외부인들을 경계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유산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수님의 전통을 깊이 존중하며 배우고 동시에 아내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잠시 동안 이전 대화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맞은편 자리에 앉아 마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려는 두 사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보낸 긴 연구실의 나날, 새로운 발견의 순간들, 그리고 이졸대와 함께한 고요한 저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우리 공동의 꿈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을 채운 묵묵한 두려움까지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엄격한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야생 콩나물 씨앗이 과거에 어떻게 강력한 기업들에 의해 착취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남은 과거의 상처들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콩물이라고 부르시는 야생 콩나물 추출물의 소량 사용을 이졸대의 임시치료제로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과정과 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이 일이 단순한 과학 실험을 넘어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신뢰와 존중, 그리고 공유된 희망 위에 세워질 파트너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힘을 다해 이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지키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졸대를 구하는 일은 단순한 빠른 치료를 넘어서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 진행될 과정들에 대해 합의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지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 변화와 성장을 약속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몇 주 만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운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밝은 서울의 하늘과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 속에서 제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눈 속에 비친 이해의 불꽃이 제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품으며 저는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결정에 진심과 자비를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졸대를 구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기적과 새로운 교훈들이 찾아오며 이졸대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일어나 앞으로 닥칠 도전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활기찬 서울의 거리는 이곳 삶이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김진수 교수님의 연구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모든 대화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야생 콩나물 씨앗에서 추출한 콩물의 정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치료제의 매 순간 교수님께서 정밀하게 계량하고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 한 방울 한 방울을 마치 소중한 보석처럼 다루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영광이었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아내를 구하기 위한 것을 넘어 한국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저는 저희가 배운 내용과 진행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아픈 이졸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졸대는 병마에도 불구하고 눈빛에 희망을 품고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연구실 기계가 내는 부드러운 웅웅거림과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묘사할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제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다정함은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연구실 밖에서도 저는 한국이 선사하는 다양한 매력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지훈님과 서지영님과 함께 거리의 활기찬 시장, 고요한 사찰,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산책길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부드러운 꽃잎들을 보았을 때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약속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분들의 다정한 대화와 웃음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잊게 되었고, 곧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저는 이졸대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야생 콩나물 추출물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의 반짝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졌습니다. 매일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보물상자 속의 귀한 보석과 같았습니다. 저는 치유란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주위에 흐르는 사랑과 보살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조용히 함께 보내는 순간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희망의 감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있을 때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온사인이 별처럼 반짝이고 시원한 밤 공기 속에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마음을 감돌았습니다. 이졸대께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고 저는 조용히 이 연약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치료법을 찾아 절박하게 헤매던 여정부터 한국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발견하기까지의 길을 돌아보며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요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공이란 과학적 성취나 엄격한 상사의 승인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쌓아온 인연과 변화를 포용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독일의 연구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새로운 문화의 온기와 화합을 경험한, 그리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졸대가 완전히 치유될 미래와 제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도전과 눈물, 그리고 미소가 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며 새 친구들의 힘과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변함없는 사랑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난과 치유의 여정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잇고 새로운 희망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절박한 구원의 여정이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과 풍부한 전통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꽃피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변화를 널리 알리는 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 다른 문화와 진심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